새집에 입주했는데 시공 하자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친절한 생활연구소 채널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취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구독 버튼과 왼쪽 좋아요 버튼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집에 기분 좋게 입주를 했는데 자꾸만 보이는 시공 하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하기 전 내 집 사전 점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국토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고, 이 내용을 2020년 올해 초죠 1월 23일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 품질 점검단을 구성해 두었다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을 때 입주민과 품질 점검단이 각각 아파트를 사전 점검하고 이때 지적된 내용을 입주하기 전에 보수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점검 지적사항 가운데 명확한 부실 시공은 사용 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를 끝마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 검사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 결과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할 수준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입주 전까지 해결하지 않았을 때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보수하라고 했는데 사용검사 때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과태료 매길 수 있고, 그래도 보수하지 않으면 사용검사까지 미룰 수 있는 강력한 칼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 겁니다. 지금까지 각 회사별로 임의로 진행하던 입주자 사전점검을 법제화했고, 사전점검 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주자가 접수한 하자 보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결과 확인서를 제공하는 것도 함께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품질 점검단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아파트 공동시설과 샘플 세대의 개별 공간까지 점검을 합니다. 이 점검단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객관적, 전문적인 하자 판단을 내리고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참고하도록 자료를 줄 예정입니다. 이 규정들의 구체적 법조항은 주택법 제48조의 2 사전 방문 규정과 48조의 3 품질 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106조 과태료 규정 등이 있고요. 이 법은 올해 1월 23일 개정되고 내년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대구시에 위 규정들이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전문가 품질 점검단은 대구시청에서도 구성되어 있고 일부 구청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것과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아직 법 시행 이전이라서 내년 1월 24일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입주 전 발견한 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입주 후 살면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를 발견하면 언제까지나 시공사나 시행사가 보수를 해주는 건 아니고 공사별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상 AS 기간인데요. 우리 집안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은 보증기간이 보통 2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 도장, 타일, 대리석 같은 석공사, 또 내부 가구, 그리고 주방 가구, 그리고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무상 AS 기간이 2년입니다. 다음 보증기간이 3년인 것들은 건물 주변 석축이나 옹벽 같은 큰 규모의 공사, 또 콘크리트 벽체, 철골공사, 지붕공사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건물 내장재들이 3년입니다.
주로 수도나 전기와 관련된 것들로 난방, 냉방, 환기시설 등, 즉 급수, 온수, 배수, 위생기구 등이겠죠. 가스나 창틀, 창호 관련 등도 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전기 관련 배전, 발전, 승강기, 통신, TV 등도 모두 3년입니다. 소방시설과 조경시설도 3년이 보증기간입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큰 공사인 아파트 대지공사, 옹벽공사, 도로포장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은 5년이 보증기간입니다. 끝으로 집안공사같이 큰 공사는 10년 담보 책임을 지는데 이건 거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하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와 세입자 그리고 아파트 대표회의나 관리소는 위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면 시행사 즉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보수를 잘 안 해준다는 게 문제겠죠. 해주더라도 입주민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각종 이유를 대고 시간을 뒤로 미루고 집에 찾아왔는데 입주민이 없더라 등의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보증 기간을 넘기려는 속셈입니다. 또 많은 입주민들이 처음에는 시공사를 잡아먹을 듯이 하면서도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 버는 거잖아요. 시간이 고맙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원에 소장을 넣기 전까지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대신 소장을 넣고 나면 법정이자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시간이 우리 편이 됩니다. 소장을 넣고 판결문 나올 때까지는 5%이고 판결문 나오고 난 뒤부터는 1년에 12% 이자를 쳐줍니다. 요즘 은행 이자 생각하면 아주 고마운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입주민이 하자 보수 신청을 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을 보면 사업주체,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은 업체인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말합니다. 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담보책임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가 건물의 경우는 관리단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들이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8조 제3항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이렇게 즉시 보수가 안 된 경우는 보수 방법, 보수 완료 예정일, 보수 일정,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표기한 하자 보수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보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과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는 시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4항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다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안 하셨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건축가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에 보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하지 않는 시공사가 있으면 주차 스티커 발부하듯이 시정명령 내리면 되는데 대부분의 구청 담당자들은 거의 이 부분에서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왜 고심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라고 시행명령을 했는데도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에 따라서 하자 보수하지 않는 업체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법에 있듯이 하자 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법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해 줘야 된다는 이 법 37조는 2017년 4월에 개정돼서 3년이 넘었고요. 과태료 규정도 같은 날 개정되었으니까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주차 스티커 예를 든 것처럼 1. 입주민이 하자 보수를 신청한다. 2.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자세한 하자 보수 계획서를 준다. 혹시 보수하지 않고 보수 계획서도 주지 않는다면 3. 구청장이 법에 따른 하자 보수하라고 시정명령을 시공사에 보낸다. 4. 지정한 날짜까지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5.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간단한 5가지 단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각 구청에서는 아니면 건축가 담당자께서는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방송을 보신 시민들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또박또박 입주민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이고 그렇게 일하는지를 감독하라고 뽑아준 사람이 시의원, 구의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 구의원들, 시의원들 그리고 구청장, 시장들은 힘을 좀 내셔서 돈 다 내고 입주한 시민들이 하자 보수가 잘 되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엔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집단 하자 보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친구들과 단톡방이나 카페, 밴드에 올려주셔서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